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위대한 지적질 1월 2일 인사드리는 서호석입니다. 안녕하셨는지요? 요새는 정말 이 말이 굉장히 새삼스럽게 느껴지고 정말 필요한 말이라고 느껴집니다. 안녕하셨는지요? 네. 안전하셨는지요를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말이 그냥 인사에 그치는 통상적인 말이어야 하는데 이제는 실제로 걱정을 해서 물어보는 그런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상황이 이런 말이 이런 인사가 실감나게 들리는 그런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된 데에는 저 더불어 악마들의 그 책임이 진짜 큽니다. 저들의 그 무도함이라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12월 3일 이전에 그 저들의 행동이 어땠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 한 명을 보호하려고, 개인 한 명을 그 치부를 감추려고, 범죄 혐의를 감추려고 얼마나 많은 그런 무도한 행위를 자행했습니까? 좀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 그런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그 광화문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의 그 시위의 말이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말이나 이 국민의힘의 말은 다 똑같았습니다. 저 더불어 악마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는 똑같았다는 얘기죠. 근데 한두 가지가 생각이 달랐다는 이유로 배신자라고 얘기하고 나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지금 그분들의 그 마음은 정말 대단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그 자통당 집회에 나오신 어르신들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몸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이 나라가 되기까지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하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분들이 지금 그 나이대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인구 분포로 보면 아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베이비붐 시대에 다 태어나셨던 분들이 지금의 그 연령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불철주야 고생을 해서 또 사우디에 가서 또 아니면은 국내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차곡차곡 쌓아온 이 우리나라의 지금의 이 상황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조금 더 윗세대 분들이죠. 그분들은 훨씬 저희보다도 더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몇몇 잘못된 사람들의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자기네의 그 가상 세계에 있는 거를 이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저기 어르신들을.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분들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분들이 꿈꾸고 있는 세상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더불어 악마들하고 그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던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죠.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설령 그들이 그 민주당 사람들이라도 그 잘못됨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저는 오늘 그 전북에 계신 분을 만났거든요. 연세가 지금 뭐 한 70이 좀 넘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도 오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잘못되었다고. 민주당의 행태가 잘못됐다고. 이재명의 그 지금까지의 행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감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속마음에는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순조롭게 나가다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12월 3일 그날 밤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어르신분들 이 방송을 보신다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고 절대 우리가 이건 상상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했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그 보호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법인이 뭐니 그런 거 따지지 말자고요. 뭐 위헌이니 그런 거는 그건 법률가들이 따질 문제고 잘나신 분들이 따질 문제고, 네? 법 갖고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보자니까요. 비상계엄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지금 4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을 1979년, 80년 이때 있었던 일을 지금 이 대명천지 이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이거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지금 어르신들의 그 노력을 12월 3일 밤에 다 물거품을 맞는 겁니다. 그 확실하게 확인되지도 않은 부정선거를 운운하면서 차라리 이재명 대표나 그쪽 사람들이 뭐 잘못됐다고 해서 얘기를 하면 뭐 그래도 좀 얘기가 그것도 얘기가 안 되지만 지금 부정선거라는 건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한 표를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 수많은 그 자기 진영의 사람들이 눈을 켜고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무슨 사전투표 이거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지금 저기 막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굉장히 그 허술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방송에서 그거를 감출 수가 있습니까? 절대 방송에서 감출 수가 없어요. 지금 비밀이 어디 있어요? 비밀이 녹취가 다 터지는 마당인데 서로 믿거니하고 했던 말들이 전화로 했던 말들이 너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했던 말이 그 말까지도 다 공개해버리는 세상인데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르신분들께서 진짜 찬찬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 그거는 핑계에 불과했어요. 핑계.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는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반국가 세력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란 얘기죠. 물론 없진 않죠. 반국가 세력이 왜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어딘가에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이 자유대한민국의 그 안전에 그 위해를 가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정도까지 하면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계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집에 바퀴벌레하고 쥐 있다고 집 불질러 버립니까? 바퀴벌레는 약 뿌려서 잡으면 되고 쥐는 쥐약 놓고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요새는 바퀴벌레 없어요. 세스코 다 거기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간첩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간첩의 범위를 넓히자고. 꼭 북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삶을 위협하는 다른 국가들도 다 간첩이라고 하자고 그 법안을 올렸었잖아요. 근데 저 더불어 악마들이 반대한 거 아닙니까? 막판에 가서. 그럼 그거를 탓해야지. 그거 제시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확 집에 불을 질러버리면 그러면은 뭐 그냥 끝장내자는 겁니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불을 지른 사람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죽는다니까요. 지금 이번에 그 무안공항 그 제주항공 그 사태를 보세요. 지금 랜딩 기어가 뭐 안 내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 뭐 버드 스트라이크인가 뭐 그게 들어와서 뭐 랜딩 기어가 어떻게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상 동체 착륙을 했어요. 근데 그거 핸들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한동훈 대표가 아니었으면 이런 사고, 그때 그 사고가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 그리고 그때 참가했던 18명이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핸들을 꺾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이 자유민주주의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던 거란 말이죠. 이 전체 국민이 사고를 날 뻔했는데 그 한동훈 대표가 막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확실하게 보세요. 만약에 그거 안 막았으면 저는 이런 방송 못했을지도 모르고 어떤 세상이 맞는지는 경험을 해보신 지금 어르신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떨지. 그러면은 유튜브들이 막 그때 다 중계하고 언론 장악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되질 않잖아요. 그러면 유튜버들이 다 스마트폰 가지고 촬영해가지고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구글 가서 막을 수 있어요? 유튜브 막을 수 있어요? 통제시킬 수 있어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막으려고 하고 이쪽에서는 또 공격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는 자명한 일이잖아요. 분명히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물리적인 충돌이. 그러면 인명이 살상되는 그런 끔찍한 사태가 올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옛날같이 겁먹고 수긍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쪽에 그게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때 총칼 들고 완전히 국민들을 제압을 했다고 해도 이 국민들과 더불어 악마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자기네들은 뒤로 빠져 있고 사람들 시켜가지고 유혈사태 일으키게끔 한다니까요. 그렇게 됐던 거를 우리 한동훈 대표가 브레이크 건 거예요. 그 18명하고 같이 재빠르게, 그것도 늦지 않게. 확실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 죽이려고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전화 왔대잖아요. 피하라고, 가족들하고. 그러면은 죽을 각오하고서는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죽어도 좋으니까 이거는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나 대통령 돼야 되니까 이런 행동 해야 돼, 이렇게 했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거기서 진정성을 분명히 볼 수가 있잖아요. 어르신분들.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모른 척 하세요? 그게 왜 배신이에요? 탄핵했다고 배신이 아니잖아요.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메시지 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당과 국가가 주인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다 주인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면은 당과 국가가 주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늘 그 메시지 보세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당과 국가를 주인이라고 생각했으면은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국민이 주인이라고, 개개인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런 결단을 내려서 그 핸들을 꺾고 브레이크를 잡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는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지만 어쨌든 더 끔찍한 결과는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거 좀 진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영을 떠나서. 왜냐하면 지금 거기 집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정말 나라 걱정을 해서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진영 논리에 휩싸이지 말고 그 현실을 한번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시면 분명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어느 게 바른 길이었었는지, 어떤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했는지 그거 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정진석 비서실장이니 거기 비서관들, 수석 비서관들 사표 냈다고 하잖아요. 그때 했어야죠. 그때 진짜 간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자기 목숨 걸고, 목숨까지 안 걸어도 되잖아요. 그죠? 자기 자리 걸고 얘기 막았어야죠.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어야죠. 이거 우리 같이 죽는 겁니다. 대통령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시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군인들도 얘기했어야죠. 누가 장관이 시켰으면, 왜냐면 경험을 해봤잖아요. 지금의 그때 그 자리에 있던 군인들 있잖아요. 왜 장성들. 그 사람들은 경험을 해봤을 나이 아닙니까? 비상계엄을. 아주 어렸을 때 얘기는 하겠지만,
그때 그 비상계엄의 그 호된 맛을 봤을 거 아니에요. 총칼로 위협하고 대학교 앞에 탱크 있고 막 장갑차 있고 그런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게 비상계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젊은 시각으로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명령이 오면 오히려 부하들한테 얘기를 했어야죠. 내 명령이 있기 전에 절대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대통령한테 얘기했어야죠. 이 명령 따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왜냐하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엄이 성공해서 자기가 무슨 큰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따랐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별을 달 자격이 없는 거죠. 국가를 지키겠다고 군인이 된 거 아닙니까? 별 단 거 아니에요. 대통령 지키겠다고 별 단 거예요? 아니잖아요.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고 육군사관학교 가서 그래서 노력해서 어깨에 별 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가 주인인지 윤석열 대통령도 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라 그랬는데 그 군인 장성들도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라는 걸. 그러면은 그때 자리를 걸고 얘기를 했어야죠. 이 명령 따를 수가 없다고. 근데 그 명령 따라놓고 이제 와서 그런 명령 받아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했다고요? 명령의 부당함은 분명히 알았을 거 아닙니까? 부당한 명령인지 알면서 그냥 명령이니까 그냥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이제 그 다 아실 만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자기 살겠다고 전부 다 이 꾸물꾸물거리는 거잖아요. 비겁하게. 지금 저기 이재명 대표하고 더불어악마들은 이런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종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원인 제공자. 일부분 원인 제공자란 얘기죠. 우리나라 국가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원인 제공자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잘됐다 잘못됐다 말할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네가 잘못됐는데. 그러고서 누굴 탓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말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니나 내나. 깜빵 안에 갇혀있는 죄수들끼리 네가 더 잘못했네 내가 더 잘못했네 얘기합니까? 지금 깜빵 안에 갇혀있는 죄수들끼리 서로 지금 패권 싸움한 거랑 뭐가 틀립니까 이게? 죄짓고 깜빵에 들어가 있는 깡패들끼리 범죄자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꼴하고 뭐가 틀려요? 어차피 두 사람 두 놈 다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교도소 안에서 있는 죄인들이 버글거리고 지금 서로네 자기네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더 맛있는 거 먹겠다고, 더 좋은 자리 갖겠다고. 그것만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한동훈 대표가 배신자 아니라는 거 그거 진짜 모르세요? 한동훈 대표는 진짜 배신자 아니에요. 전 누구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상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직시해서 보는 겁니다. 배신자라는 프레임 씌워가지고 너는 뭐가 깨끗하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엄청 잘못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그냥 말은 꺼내지 못한 채 쉬쉬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르신분들. 이게 때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이 촉발이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김건희 여사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거 알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전부 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로부터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쟤네들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로부터 시작이 됐고 거기서부터 억지가 나와서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고 우리의 솔직함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그 문제를 감추고 덮어주려고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이 취급하려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무리수를 도와서 진짜로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의 한남동 현실을 보세요. 한남동의 현실을 자세히 봐보세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게? 체포한다, 체포하면 안 된다. 이쪽 세력 저쪽 세력이 서로 그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그 누구를 위한 거냐고요. 대통령을 지켜야지 자유민주주의가 삽니까? 이재명 대표가 깜빵 간다고 우리나라의 진보가 죽습니까? 더 깨끗하고 더 건전한 사람들이 더 건전한 진보를 추구할 겁니다. 더 바르게. 그리고 자꾸 보수 그러는데 그 말 함부로 갖다 쓰지 마세요. 그 가상현실에 빠져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보수라고 포장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 모두를 다 불신하고 모든 언론 매체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 거는 모두 다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극단주의 보수 유튜버들 지켜내야 됩니다. 뭘 지켜내요? 진짜 그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행동이고 말입니까? 진짜 그 보수를 지키려면 오히려 얘기를 해야죠.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당신 자신이 얘기했듯이 당당하게 맞서게끔 옆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게 보수의 가치 아닙니까? 뒤에 빠져 있지 말고 앞에 나가서 얘기하시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우리 위대한 지적지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우리 한동훈 대표가 좀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성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을 얻고 뭔가 좀 이 답답한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 목소리를 좀 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좀 동기부여를 해주시면
조금 더 우리가 좀 그 우리 그 이 청정함의 가치를 우리가 더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매일 답답한 마음에 매일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그렇게 묻혀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 사사로운 개인적인 이익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단 이 상황은 그 뚫고 지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에게 지금 그 추운 데 나가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또 저쪽의 어르신들, 정말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어르신들, 또 젊은 사람들, 의식이 있고 뭔가 국가를 위해서 살아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말들이 더욱더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즉 한동훈 대표의 그 진정성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위대한 지적질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죠. 그분들이 한동훈 대표의 진정성을 정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원하고 또 우리 국민 모두가 그 바라는 그런 방향, 그런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모든 완전한 세대 교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의 그 고견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통한 그 고견을 우리가 충분히 들어서 반영해서 나가야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극단으로 가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하자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게 먼저다 이거죠. 극단보다. 그 극단은 파괴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분쟁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갖고 있는 그런 합리적인 사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방법, 합리적인 정치. 합리라는 게 뭡니까? 이치에 맞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좀 젊은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선봉에 한동훈 대표가 서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또 말씀드립니다만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 좋아요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 위대한 지적질 이 방송이 그 알고리즘을 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물론 뭐 지금 보시면 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만 욕보다는 맞다고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98%는 맞다고 동의를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힘을 발휘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좀 선택해 주시면 이 방송이 좀 더 많이 알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리즘을 타서. 이제는 그 요즘 시대의 그
방법은 그 흥부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흥부 방송이라고 있는데 그 방송 진행하시는 대표님께서 알고리즘의 그 선거 운동 캠페인이나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그 방송도 한번 보시고 왜 그런 그 유튜브에서의 알고리즘이 다른 어떤 그 캠페인보다도 더 좋은 방법인지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저도 그 대표님의 그 생각에 많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